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약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상황 업데이트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시간이며 제 투자의 시나리오 검증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뉴스가 주는 착시 효과와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너무 엮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약 1주 전인 10월 14일에는 38,200달러였으나 오늘 기준으로는 약 1,600달러 정도 줄어든 36,593달러로 약 4%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은 잘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쪽 부분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보시면은 데일리 얻은 게 많이 줄어들어 있죠. 전체적으로 어제 크게 태양광 섹터에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주로 로스캐피탈 쪽에서 어떤 찌라시를 내놨는데 이것 덕분에 잠시 세일 기간에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당분간은 대선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요즘은 테마주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도 들어오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지금 노이즈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잠시 쉬어갈 생각이었는데, 이 상태로 조금 더 길게 세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10월 중순에 한 번의 대하락이 있었습니다. 10월 16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다초 뉴에너지 쪽에서 3분기 생산량과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하락이 있었는데요. 장 시작되기 이전에 공개됐던 자료였는데, 그런데 포트폴리오 변동은 당일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건들고 있진 않은데, 발표 이전의 판매량 예상치는 17,000톤에서 17,500톤 정도를 예상을 했으나 실제 3분기 판매량은 13,643톤으로 컨센서스보다 20% 정도 낮은 바람에 이런 발생한 괴리였는데요. 다초 뉴에너지의 발표를 통해 보면 특히 이제 이것이 9월 달에 심했다는 의견인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가 떨어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천성의 용상 폴리실리콘이 홍수 때문에 2만 톤 정도의 캐파를 줄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며,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태양광 수요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공급이 잠시 수요를 따라오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수요가 회복됐다는 부분을 볼 때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발전 시장 내에서의 태양광 수요, 그리고 석탄 발전과 석유 발전 시스템이 조금 더 빠르게 죽고 정책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줌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굴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부터는 다시 주문이 재개되었고 제품 배송 수준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9월에 쌓인 재고들은 중국과 해외에서의 수요에 따라 대략 빠르게 회전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치는 예상치를 또 웃돈 18,400톤 정도를 기록을 했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총 생산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킬로그램당 5.8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비교해서 보시죠. 그리고 다초 뉴에너지의 올해 생산 지침은 75,000톤에서 76,000톤 정도 사이였는데, 기존의 가이던스였던 이것이 7만 톤보다도 약 7.14%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단기간에는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딱 열리자마자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끝을 모를 듯이 하락을 할 듯 했으나 아침에 장 끝나고 야후 파이낸스 앱을 보니까 이게 꽤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급커버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그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어제 있었던 발표죠.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의 폭락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로스캐피탈이 중국 신장성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 기업들의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일종의 찌라시이고 오피셜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때문에 태양광 업계 전체에 하락이 이어졌죠. 하락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퍼스트 솔라는 마이너스 4.52%였고 이게 괜찮았던 이유는 퍼스트 솔라는 상대적으로 신장발 폴리실리콘에 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징코 솔라가 제일 치명적이고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기업이 이제 다초 뉴에너지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스촨이나 다른 지방에서 생산하는 물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타격이 조금 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문제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게, 결국에 전기료가 가장 싼 신장 폴리실리콘이 끊긴다면 전체적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모듈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승자가 없이 다
같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죠. 설치 기업인 썬런도 큰 폭의 조정을 거쳤고 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와 엔페이즈도 신장발 폴리실리콘을 밸류체인에서 빼게 된다면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크게 전체적인 발전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각각 9%에서 12%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지극히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피셜로 아직 검증받지가 않은 뉴스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로스캐피탈의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주로 여기 신장에서의 자회사를 운영하거나 공장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것이 곧 태양광 발전 단가의 역대 최저치 그것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롭게 공급망을 구성해야 하는 4차 산업의 분야가 있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최종 소비자까지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딱 수술을 해버린다면 가능하게 중국 밖으로 못 나오게 이런 상황과는 달리 현재의 태양광 산업은 이 앞단을 없앴을 시에 중간중간에 엮인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타격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락을 해온 차트들인데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가격 추이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암흑기였던 비정상 구간을 제외한다면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계속해서 하락했음을 볼 수 있고 2010년 당시에 OCI 중앙연구소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당시에 폴리실리콘 이슈를 OCI 측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와 미래를 분석한 부분인데 이쯤에는 4개월 동안의 스팟 가격 그러니까 계약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9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킬로그램당 계약 가격이 약 50달러에서 55달러 정도를 기대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락할 것임을 알고 그래서 OCI도 25달러까지 줄이겠다는 포부는 했었으나 이렇게 10달러까지 줄어들 줄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시장 전망기관들도 2016년에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2019년이 되면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빗나갔고 아직까지도 치킨 게임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에너지 전망 쪽도 재생에너지 쪽을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다리를 끊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반도체 제재라든지 과학기술 자문회를 통해 충분히 얘기되었던 부분 들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될 것이냐에 있어서 틱톡이나 차세대 인프라인 화웨이, 위챗 등에 대해서 다른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플랫폼으로 범위를 좁혀서 수술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례적으로 반도체 분야처럼 범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는 또 단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태양광 산업의 원재료가 되어주는 폴리실리콘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신장 부분만 수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가격 정책이 워낙에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파이를 꽤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안보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국의 취약점 중 하나였던 원유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는 중국이고 뭐 이런 것에서 예전에 생각을 해봤던 것이 구소련이 당시에 석유 수출국이었고 미국이 수입국일 때 원유 가격을 건드려서 소련을 수술한 것처럼 미국이 최대의 수출국이고 중국이 최대의 수입국인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을 건드려서 또다시 중국을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마 원유 수입량이겠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도 다변화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이 남중국해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깽판을 놓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중국의 자체로 볼 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전기차 산업이나 배터리 시장까지도 밸류체인이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이저 아티클에 따르면 2017년 신장과 간수 지방에서 생산된 그리고 내몽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약 30% 정도가 소멸이 됐습니다. 소비되지 못하고 그냥 소멸시킨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기 발전은 중국을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서부에서 전기 발전이 주로 재생에너지가 일어나고 그런데 실제 소비는 상하이나 베이징 쪽이 동부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인프라를 짓는 일을 하기 위해 한 32억 달러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32억 달러 정도를 약 고압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력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는 하나처럼 연결이 돼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산업의 국가 역량을 키우는 일에도 자원을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및 풍력용 파워 공급 장치 그리고
대형 고정형 배터리 등의 연구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스트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력망을 연결을 계속하고 있죠. 그 외에 2016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사회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도입을 했고 이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율을 2030년까지 최대 2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제 9월 22일에도 시진핑이 UN 발언에서 탄소 제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파리 협약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고 중국 내에서의 컨센서스를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자체의 1차 에너지 믹스가 상당히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이제 꾸준히 높여서 신장 지역을 수술하지 않는다면 다초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압도적인 규모의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그런 페이퍼 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보일 듯 합니다.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키움으로써 지금의 중국으로만 보더라도 전 세계 태양광 용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재생에너지로의 변환이 빠르다 보니까 보조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고 시장성에 맡기라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초가 대부분이 장기 계약으로 이뤄져 있는데 외부로서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미국 향으로 이뤄졌던 모듈 기업들로부터 바로 손해가 올 것이고 재료 기업인 다초까지의 타격은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오피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면 다초 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전개가 이뤄지므로 투자를 철회함을 고민해 봐야겠으나 외부 변수에 의한 노이즈는 언제나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고는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9월에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신장 폴리실리콘 기업인 GCR 폴리와 다초도 6,000톤의 사고가 있었고 홍수로 인해서 사천성의 기업인 용상실리콘이 약 2만 톤 정도 차질을 빚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12달러까지 뛰었다가 다초가 재가동을 하고 조금 더 양을 늘렸으며 용상실리콘이 가동 개시를 함에 따라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중국 태양광 쪽에서 CFO로 꽤 업력이 굵었던 다초 CEO의 판단상 현재의 재고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평균 총 생산 비용도 중요한데 이것이 거의 7달러 수준에서 5.8달러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여서 계속해서 전기 요금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리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진실은 주식시장 그 자체에 통제력이 꽤 강하고 실제로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업이 노이즈에 의해서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캔 피셔의 피셔인베스트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단련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의 불안은 장기 투자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장 위구르 지역에 실제로 미국향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또 생각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실제로는 이 100%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주식시장은 항상 올랐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꽤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계속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가 되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의 대선 당시 그리고 그 1년 후 그쯤까지의 반영이 굉장히 노이즈와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에도 시장 붕괴를 예상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폴 크루먼이나 마크 큐반 등도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이 붕괴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약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재임 중에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그리고 상대 정당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소비자 지출과 경제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어떤 산업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 그리고 투자자가 결과에 반응을 하게 될지 이미 선반영을 했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이 블랙박스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는 조금 더 대응의 영역으로 그때 오피셜이 나오면 대응해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투자의 생각은 태양광 섹터로 인해 다소간의 출렁거림이 있었던 것을 보고 든 여러가지 생각 그리고 피셔인베스트의 캔 피셔로부터 많은 생각을 받아 또다시 정리해서 남기는 것에 의의를 갖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